평범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47세 토스 테츠오. 한평생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온화하면서도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 레이카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딸의 자취방 근처에 있는 거래처 방문을 마친 테츠오는 딸과 밥이라도 먹자며 식당으로 레이카를 불러내서 만나는데 딸의 얼굴에 전에 없던 상처가 잔뜩 나 있는 겁니다. 딸은 솔직히 말은 하지 않지만 눈치를 봐서는 자취한 지 얼마 안 된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또 그 남자친구에게 얻어맞은 걸로밖에 안 보였어요. 테츠오는 걱정이 되죠. 딸 가진 아버지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캐물어 보려고 하자 딸은 시켜둔 밥을 남겨두고 식당에서 뛰쳐나갑니다. 2인분의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걸어가던 테츠오는 정면에서 걸어오던 껄렁해 보이던 젊은 남자 무리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리더로 보이는 한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레이카련 말이야. 애비가 집으로 오니까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 건방지게 그딴 소리를 하는 게 짜증나서 얼굴을 몇 번 때렸더니 진질 짜면서 나가더라고. 잘해. 역시나 쓰레기끼가 있어. 아무래도 그 레이카가 자기 딸을 말하는 것 같아서 남자들의 뒤를 따라가 보니 그 무리는 고급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술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테츠오는 술집 기도에게 들켜서 얻어맞고 신분증 사진을 찍히게 됩니다.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딸이 없는 시간에 몰래 딸의 자취방에 들어가 봅니다. 자, 술집 기도? 기도가 뭐예요? 가드지. 아, 가드? 그 남자의 자취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딸의 방에는 커플컵, 2개의 칫솔, 남성용 샴푸가 있습니다. 100% 남자가 있는 거죠. 100%네요. 이거 저도 사실은 만화를 봤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부정을 하고 싶어요. 동거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없겠지. 우리 딸은 우리 순수한데. 딸은 순수할 거야 하는데 이제 점점 확실한 증거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낙담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근데 그게 딸 가진 아버지면 진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딸 가진 아버지가 느낄 법한 평범한 좌절을 맛보다가 갑자기 현관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걸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테츠오는 옷장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장 너머로 몰래 내다보니까 젊은 남자가 하나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제 그놈인 거예요. 남자는 테츠오의 딸이 집에 없는 걸 확인하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다른 여자일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업무적인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범상치 않았죠. 이전에 그 건 어땠습니까? 역시 돈 좀 있는 것 같죠? 레이카 쪽 할배. 돈 좀 있는 회사 사장이니까요. 68살? 그쯤 되나? 될 것 같죠? 그럼 하는 거죠? 아, 괜찮습니다. 아, 끝나면 헤어져야죠. 이번 달 상납금 맞추기 빡세잖아요. 상납금 맞추기 위해서라면 여자는 당연히 팔고도 남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새 그년이 조금 귀찮아져가지고요. 아, 괜찮습니다. 이제 더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그때는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아니, 그때 걔가 저를 너무 빡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나 패다 보니까. 근데 얼마 패지도 않았는데 죽은 여자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잘못인가? 아닌가요? 아, 그래도 제가 예전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니까 그냥 첫 번째는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는데 두 번째 여자는 패면서도 제가 어느 정도 힘 조절을 했거든요? 취했었는데도? 아, 이거 성장한 거 아닌가요? 장하죠? 아,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두 번째 여자 뼈가 발견된 것 같은데 괜찮은 거겠죠? 쿠보 씨가 하는 거니까 확실하시겠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또 욱해가지고 한 건 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 농담입니다. 적어도 이제 할배한테 돈 뜯을 때까지는 제가 잘 참아볼게요. 어?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새끼 이름이 뭐예요? 토스 테츠오? 토스 아버지인가? 그년이 아버지한테 나를 판 거야? 죽여버리겠어. 갑자기 빡쳐서 집안의 가구를 부수며 점점 남동을 부리기 시작하던 남자는 알고 보니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2명의 여자를 죽였을 때처럼 말이죠. 딸이 집에 돌아오면 이 남자에게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한 테츠오는 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 전기밥솥으로 후두부를 때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야.
테츠오는 자기가 죽인 남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뭔가의 범죄 조직 일원이고 그 일당이 자기 가족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인 자기가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남자의 시체를 유기하려 합니다. 반면 살해당한 남자가 속한 조직 한글의 정점에는 그 남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글이 아니고 한글이에요? 한글이에요.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에 맞지 않는 그는 테츠오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들이 저질러 온 범행을 무마시켰고 조금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들을 차단해 왔습니다. 이런 딸바보, 아들바보, 아빠들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가 마이 홈 히어로입니다. 만화, 애니게임 등 다양한 서브컬처로 유명한 일본. 안 그래도 재미있는 컨텐츠에 배경 지식을 탑재해서 더욱 재미있게, 더욱 오덕스럽게 파보는 더 오덕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박스! 예! 오늘은 구성을 좀 바꿔봤어요. 좋은데요? 진짜 몰입도 신선했어요. 있었어요. 좋았다. 네. 예. 양아치 같은 제이쿤의 멘트가 아주 몰입도가 좋아가지고 집중을 하게 됐어요. 우리 소개 시작하자. 제이쿤, 양아치 제이쿤입니다부터 시작을 해볼까? 네, 안녕하세요. 왕년에 껌 좀 씹었던 네, 양아치 제이크입니다. 최선입니까? 장글의 검증입니다. 얘들이랑 방송하고 있는 매너입니다. 네. 일본의 범죄 조직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쿠자? 야쿠자죠. 그렇죠. 다들 야쿠자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한글에는 야쿠자와는 또 다른 타입의 범죄 조직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글애가 조직명이 아니라 네. 그냥 다른 타입이야. 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N번방 사건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에 의한 일반인을 타겟으로 한 범죄. 네. 한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한국에는 없는 형태의 조직이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와해되면서 그 자리를 메꿀 다른 형태의 어둠의 조직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한글에라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두고 싶었어요. 네. 한글에는 조직명이 아니라 마피아, 조폭, 야쿠자와 같은 범죄 조직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한글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폭력단, 그러니까 야쿠자죠. 폭력단에 소속되지 않고 범죄를 행하는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아치인데요? 좀 그렇게 떠오르지. 근데 그렇게 양아치라고 한마디로 정하기도 조금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다지 와닿지는 않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야쿠자의 특징이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야쿠자의 특징은 이제 선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손대지 않는다는. 왜냐면은 손을 댔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그 경찰적인 공적인 권력들이 맞아요.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이쿤이 이야기해준 거랑 비슷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들 조폭이지만,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일을 행사하지만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네. 선을 지키는 사람들. 네. 그게 맞아요. 두 분이 말씀한 게 맞고 건재이가 말한 것도 맞는데 약간 다른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야쿠자 세계에서 일반인들을 칭하는 단어 자체가 있어요. 카타기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서로 안 섞이려고 하고 이제 야쿠자로서도 일반인한테 손을 대는 건 좀 수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폭력단 대책법이라는 일본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야쿠자들의 행동을 굉장히 제한시켜 놓은 법이 있어요. 얘들 딱 타겟으로 잡아서.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인한테 손대면 니들 좆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손을 대는 순간 이제 공권력의 터치가 바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빌미를 주기 시작하는 거지. 그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안 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손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전혀 아까 말했던 프라이드라 이런 게 별로 작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냐. 일본 만화, 애니, 영화가 묘사하는 그런 정의의 야쿠자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네네. 네.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쿠자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게 바로 개입을 못하는 건데 일반인에게 손을 댔다 그 순간 이제 여러 명목을 달아가지고 바로 그렇죠, 이걸 그렇죠. 조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주된 범죄의 타깃이 일반인입니다. 네. 게다가 기본적으로 폭력을 이용하는 야쿠자와는 달리 사기나 악질적인 비즈니스 등을 수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IT 기술을 사용하기도 해요. 야쿠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단 대책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고 활동의 익명성과 은밀성 그리고 멤버의 연령층이 젊은 거 네. 뭐 많아도 한 40대 정도거든요. 그리고 인원 공급의 확대 경향. 그러니까 아무나 되게 쉽게 그 한글에가 되기 쉬워요. 그 조직에 들어가기가 쉬워. 또한 야쿠자와의 관계성을 가진 소수 그룹은 있지만서도 대체로 야쿠자와 거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유효한 법 규제, 아까 네. 말했던 폭력단 대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도 야쿠자와는 다른 점이죠. 그리고 저도 이거 조금 찾아봤었는데 또 아무래도 큰 차이점은 야쿠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 명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이제 그 조직에 누가 속해 있고 이런 게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수사를 하다 보면 한글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 없어. 그냥 약간 점으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범죄를 저질러서 얘를 잡는다고 해서 걔만 잘라버린다. 그냥 아. 그 도마뱀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틀릴 가능성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인식으로 한글에는 야쿠자보다는 폭력성은 낮지만 지능적인 사기 수법으로 일반인을 노리는 양아치 집단 정도가 되겠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뭐 엄청 대규모 금융 사기를 칠 정도로 엘리트나 이런 건 아니에요. 폭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아치죠. 폭력성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인을 타깃으로 약점을 잡아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주된 수법이다라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한글애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그리고 니쿤이 자기의 영혼을 통해서 표현을 한 마이 홈 히어로에 나온 그 양아치 딸의 남자친구입니다. 아. 저도 하나 이거 사례를 알아요. 그래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런 데이트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많이 핫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이제 여자가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보통 이제 만나자고 하면은 이제 보통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예약을 하고 보통 가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워낙 예약하기도 쉽고 번거로우니까. 근데 그런 그 뭘 먹고 싶다고 막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가게를 자기가 가게를 안다고 글로 가자고 해요. 근데 글로 가면은 이제 돈을 엄청 뜯기는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여자랑 가게랑 이미 짜고 치는 거지.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6만엔 뜯기고 막 7만엔 뜯기고 그러니까 막 수십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뜯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 도망가고. 그래요? 네. 무섭다. 그런 사기 그 뇌가 있어가지고 저는 신문에서 봤어요. 한글의 멤버로는 지금 해산되고 없는 1980년대 폭주족 관동연합 출신이 많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지원이 좋아 있구나. 네. 있어요. 오토바이 좋아하는 제이쿤 근처에는 관동연합 출신이 있나요? 전 관동연합 출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거잖아요. 폭주족과 이제 하시리아 네.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폭주족은 그냥 뭉쳐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자기를 어필하려는 중2병의 화신 같은 느낌이라면 범죄 집단이지. 예. 이제 아무래도 하시리아는 그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할까? 그건 위법 집단이고. 위법 집단. 뭐 둘 다 위법 집단이긴 한데 하시리아는 그렇게 막 집단적으로 뭐 한다기보다는 스스로가 그냥 스피드에 미쳐가지고 자기 변호 잘 들어봤습니다. 한글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의 그레라는 거는 회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레이. 흰색이 합법, 검은색이 위법이라고 할 때 회색은 그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존을 뜻합니다. 그레이존이구나. 그렇죠. 얘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고리대금업, 빈곤층 대상 비즈니스, 단란주점 및 예능 프로덕션 경영, 또한 데이트 어플 운영이 있죠. 그리고 완전히 검은색, 블랙인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붕 리폼 사기, 마스크 독점, 풍속업소 스카우트 업무를 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죠. 지붕 리폼 사기는 뭐지? 그래, 네가 거기서 반응할 줄 알았어. 보이스피싱은 다들 아시겠죠? 네. 지붕 리폼 사기는 리폼업자를 위장한 한글의 일원이 일반인의 집에 방문해서
지붕 무료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는 지붕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 계약을 하면은 일반 단가의 2배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워요. 점검만 받고 계약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나중에 보복으로 지붕을 부수러 와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케이스로 지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하는 척이 하면서 문제를 만들죠. 이거 약간 우리나라 타이어 타이어 그때 있었지. 밴드처럼 아 그래요? 좀 비슷해. 걔네들도 양아치라 가지고 이제 휠을 고의적으로 손상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이제 타이어만 바꾸려고 왔는데 이게 타이어는 사실 싸고 휠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만 바꾸러 왔는데 일부러 휠을 고장 내가지고 이거 휠 고장 났어요. 휠 바꾸시죠 하면서 바가지 씌워서 팔고. 아 그런 사람이 네. 많구나.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타이어 체인점이었나? 그렇죠. 아 그래요? 거기 일이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부 가게 일탈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그래요? 레알? 제이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사례예요. 교토에서 한글의 기업가들이 위법적인 스카우트 행위로 체포된 적이 또 있어요. 즉 그들은 유명 대학의 남자 대학생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걔들한테 지시를 내린 거죠. 젊은 여성들을 헌팅한 다음에 그 한글의 기업가들이 운영을 하는 바가지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제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엄청난 거지. 빚을 만들어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을 풍속업소, 그러니까 뭐 성업소죠. 네. 그쪽에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인건비를 받아서 챙기는 거죠. 악질이다. 진짜 악질이지. 한글애라는 용어는 2011년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처음 사용한 이후로 현재는 일본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아직 그 말이 정착되기 전인 2012년 그들의 존재와 위험성을 알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칭 록봉기 클럽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데 2012년 9월 2일 새벽 3시 40분 500에서 600명의 손님이 있었던 록봉기의 플라워라는 클럽이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플라워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 클럽의 VIP 룸에 복면을 쓰고 금속 야구 배트를 든 10명의 남자들이 습격을 해서 한 남성을 1분간 구타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이구. 당연히 범인들은 체포를 되었고 그 범행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2008년 3월에 아까 한번 제가 말을 했었던 관동연합의 오비, 그러니까 전 관동연합인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카나무라 타카히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적대 한글의 그룹에게서 습격을 당해서 살해당했던 니시신죽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살당한 카나무라의 친구인 전 관동연합이자 당시에는 한글의였던 범인들은 계속 그 카나무라의 복수를 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2012년 9월 카나무라를 살해한 인물이 록봉기의 클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계획을 짜서 습격한 다음에 그 대상을 살해를 하고 도주를 했던 겁니다. 경찰에 안 잡혔어요? 잡혔지. 잡혀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이게 굉장히 사건이 커져가지고 보도를 했었는데 그 결론이 살해당한 인물이 니시 신주쿠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거야. 뭐야, 이 멍청한 놈들. 아니었던 거지. 결국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전혀 다른 인물을 죽이고 만 거죠. 아이고. 죽은 사람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근데 이게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고 도쿄에서 손꼽을 정도로 번화가인 록봉기의 유명한 클럽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엄청 크게 보도됐었거든요. 저 플라워 어딘지 알 것 같아. 알지? 어디에요? 네, 제가 록봉기를 잘 안 갔었는데. 돈키호테 근처? 거기 아니야. 아니, 거기 아니지 않나? 바로 나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았던 한글애라는 형태의 범죄 조직을 많은 일반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야쿠자는 폭력단 대책법을 두려워해서 좀처럼 일반인들과는 얽히지 않아요. 하지만 한글에는 아직까지 유효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도 없는 데다가 그들의 인식에 일반인 간의 구분 이런 것 따위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가득한 클럽에 당당히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야쿠자면 아마 이런 거 안 했을걸. 그래도 기다렸다가 으슥한 데에서 경찰 눈에 안 띄는 데서 이런 짓을 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일반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야쿠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해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에 격변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이용하는 새로운 범죄 조직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음. N번방 사건을 들으면서 트위터라든지 아니면은 텔레그램 이런 식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물론 그러니까 이게 서버가 다른 데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정보를 못 얻잖아요. 내가 그쵸. 누군지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특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발색을 한다? 완전히 근본까지 다 뿌리 뽑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거 그래서 한글의 문제도 약간 아마 조직 그 폭력단 그 취급법이었나요? 그 폭력단 대책법. 대책법. 그걸 하면 이제 통장 못 만들고 신용카드 못 만들고 핸드폰 못 만들고 맞아. 이런 식으로 손발 다 잘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말려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야쿠자들이 신입이 안 들어와. 다 너무 이런 불편하거든. 너무 불편하거든. 생활을 할 그러니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고령화가 되고 야쿠자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산채로 말라 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야, 한글에도 아마 적용을 시키려고 할 수 있으면은 적용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한두 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아무래도 이런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그 조직을 알 수 없다는 거. 그 경계가 너무 맞아요. 모호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야쿠자는 사실- 좀 알기 쉽잖아요. 네. 딱 이렇게 구분이 있으니까 그래 니들은 맞아. 폭력단 대책법 할 텐데 음. 한글에는 일반인이랑 구분이 너무 숨어 있으니까.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야쿠자도 약간 지사 개념으로 한글을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해봤어요. 근데 네. 한글의 입장에서도 음. 좀 야쿠자랑 거리를 두려고 해야 되죠. 그래요? 왜냐면은 야쿠자랑 얽히면 상납금을 갖다 바쳐야 되거든. 네. 근데 지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보호받을 일이 없는데 상납금을 바치기가 애매한 거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쵸. 음. 지능적이게 돼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냐. 확실히 세상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익명성 밑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근데 저는 되게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랬던 건, 제가 일본에서 그래도 한 6년 정도 살면서 전 되게 안전하게 살아왔거든요. 뭐 이런 불상사를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뭐 제가 뭐 밤길 다니다가 이렇게 시비를 붙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되게 안전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야쿠자뿐만 아니라 이런 한글이라는 집단이 있다는 걸 들으면서 되게 위험한 나라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네. 나는 그래도 치안은 한국, 일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요? 형 되게 빛만 보고 살아오셨네. 어둠을 아직 모르시네. 밤에 밖에 잘 안 나갔나 봐. 일본의 어둠을 잘 모르시네. 사무실에만 있었어.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뭐 어딜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은 뭐 야쿠자 같다 아니면 한글에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한글 애들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막 삥 뜯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대. 그런 것도 있어요. 강도 공갈도 한대. 어우. 그러니까 뭔가 얘들을 정의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냥 돈 되는 거면 다 하는. 불법적인 것까지 하는. 음. 근데 대체로 이제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지. 사실 그 명단 이름이 공개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책임이 들어가니까 야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명단이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가입한 사람들도 있고 그게 뭐 경찰 공권력에 들어갈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선을 지키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한글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완전 자유롭게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야쿠자는 조직의 규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규율이 안 지키면은 추방을 맞아. 당하거나 아니면은 페널티가 부여되거나 그런 식인데, 한글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에 대한 개념이 약간 옅으니까 개인의 그 성향이 좀 더 드러나기가 쉬운 거. 그러면서 어떤 개인은 막 그런 식으로 강도도 하고 공갈도 하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애는 그냥 숨어가지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집단 속에서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쿠자 같은 경우는 그 법이라는 굴레, 아까 이야기했던 폭력단법, 폭력단 폭력단 대책법. 대책법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를 생각한다면, 그 한글에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어떻게 잘 빠져나갈까를 이제 그 집단들이 잘 머리를 굴리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돼, 저렇게 얘네들을 잘 골탕 먹이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제가 통역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다른 통역가가 하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하는 동선이 좀 많이 겹쳤어요. 여기 전시회장 가면은 거기서 만나고 저희 전시회장 가면 또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라인 교환도 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알바 있는데 하나 해볼래요? 이러는 거야. 어떤 일이에요? 통역이에요? 하니까 아니 그거랑 전혀 다른 건데 어떤 사무실에서 지시가 내려올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통장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ATM에서 돈 뽑아서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 아 대포 통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이스피싱 같았어. 아 그래요?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었다. 자기가 이런 알바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자리가 하나 빈다. 뭐 속내의 뜻은 너도 같이 해보겠냐라는 거였지.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 라인 계정이 삭제됐더라. 그래서 지금 연락이 끊어졌어. 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오케이 했으면 지금 여기 없네요. 없겠지. 형 강제 추방. 강제 추방이야 진짜. 강제 추방이든가 아니면 그 조직과의 항쟁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말리면 안 돼요. 그런 거에. 그렇군. 일상이 붕괴가 되니까. 지금 민식이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 적용이 굉장히 촉법소년? 약해가지고 촉법소년 이런 일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애들이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렇게 다 순수하지 않아요. 지능범이야. 그럼 나는 솔직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걔들이 하나의 범죄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네요. 걔네들이 한글에 왔다. IT 이런 SNS라든가 그런 걸로 이어져가지고 지금만 하더라도 어린애들이 차 뒤에 숨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차가 출발할 때 확 나가서 놀래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놀이구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장난을 치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게 용돈벌이 그런 거에 물어보니까 왜 그랬어 했더니 부모님이 용돈을 적게 줘서요. 아이고 예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그리고 이게 누구 하나가 야 나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당시 막 5살 그러니까 5학년 막 6학년 이런 애한테 5살 200만 원이란 게 엄청 크잖아요. 그쵸. 사실은. 1년 갈까요? 네. 1년 버티지. 1년이 뭐예요. 아무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진짜 그게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선악 구분에 대한 정립이 다 안 돼 있는 데니까 그치. 그런 게 커지고 그리고 어른 중에 누구 하나가 그런 것들 나 이용해야지라는 사람이 점조직을 만들어서 다들 휴대폰 들고 있잖아. 애들도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애들을 관리해가지고 범죄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때까지 없던 조직이 하나 되는 거거든. 네.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나는. 진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런 주제. 그러니까 이제 막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로 모집을 해서 뭐 그 대상을 이제 초등학생들 해가지고 이제 얼마 줄게 이런 거 해볼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면서 막 그렇게 꼬셔가지고 스카우트 그러니까 막 학교마다 이제 몇 명 심어 놓겠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무섭다. 끔찍하죠. 그리고 그 경찰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대가리 딱 잡았다 쳐. 근데 걔도 점조직으로 다른 부하들을 심어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애들 미성년자 아니라 네. 다른 이제 자기 부하라고 그냥 성인 부하라고. 바지 사자. 약간. 그러면 이제 걔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시 머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 하나 해볼까? 우리 같이 일 한번 해볼래? 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역시 너는 근본이 마음속에 악마를 하나 들어앉았어.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죠. 네, 이상 외노의 아니야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예, 이상 외노의 더 오덕 연구소였습니다. 네, 이상 외노 건쟁이 제이크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